발표했던 과장님들의 그 수많은 자료들이 지금 부적된 것들이 100장이 넘어요. 그래서 다들 그 110장 막 이런 것들을 막 한 30분 안에 막 하셨거든요. 원래 이제 그래서 제가 한 번쯤 발표할 때가 됐다 싶어가지고 지금 25장으로 줄였습니다. 이 시간 끝내에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25장으로 줄여주셨어요. 일단 우리 병원의 시작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병원은 보시면 알겠지만 1898년도 11월 3일이 병원의 생일입니다. 그때쯤이라 하면 1898년 하면 우리가 좀 약간 막막하잖아요. 언제쯤인지. 그래서 이제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잘 얘기를 해보기로 잘 보이시나요? 안 보이면 솔직히 안 보이면 미리 제가 드렸던 자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다 보면 글자가 좀 작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보지 말라고 인터넷 숨기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병원이 처음 시작할 때 그때쯤이 그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었고 1882년에 조미수 통상 조약이 있으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많이들 막 온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나 이제 그 대놓고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건 아니었어서 그런 규정은 없었어가지고 이제 의사라든지 뭐 교사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미국 선생님들이 들어오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82년에 이모글란이 있었고 옛날에는 외웠던 거죠. 84년도에 같은 병원 있을 때 그때 이제 그 알렌이 그 민영이를 치료하면서 제 중환 생기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그 즈음에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특히 우리나라 개항한 그 도시들을 보면 부산 먼저 개항하고 그다음에 제물포하고 원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기독교 들어온 게 약간 북쪽이나 이제 중국 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지도를 봤을 때 북한 쪽 그쪽하고 경상도 쪽 이렇게 돼 있었는데 호남 쪽이 상대적으로 되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쪽에 사실은 그쪽에 보고마가 안 돼 있어서 92년도 그때쯤에부터 92년도에 전주 94년도 그때쯤에 전주 선교부가 처음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97년도에 마틴모디어스가 들어오고 그때 대한제국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대한제국 광무 2년에 예수병원 천생입니다. 오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빨간 머리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 이제 제가 이제 저는 이 순서대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내용이 한 130년에 가까운 이야기니까 이거를 다 얘기를 하면 이제 우리가 다 기억 못하고 사람 인물 위주로 사건 위주로 이렇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국 복음이 시작될 때 그 전 위기도 있지만 일단 기독교에 처음 시작을 했으면 제너럴 청문회 사건을 보기도 해요. 그때 너무 옛날 얘기죠. 제너럴 청문회 사건이 그 대동강 그 제너럴 청문회는 상선이었고 무역을 하려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때 당연히 이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허밋 네이션이라고 해서 은자의 나라였어요. 외란과 호란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이랑 수교하지 않고 계속 닫혀 있는 나라였어서 외국에서는 은자의 나라라고 부르는 다 오지도 않고 그런 무역을 하지 않고 이랬던 나라여서 제너럴 청문회도 처음에 오가지고 무역을 하다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 얘기했는데 거절을 당하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통역관으로 타고 있었던 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배가 그래서 이제 조용히 우아하게 안 하겠다 했으면 갔으면 됐는데 차가 이제 그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대중강을 타고 쭉 올라와요. 물이 들어와 있어서 쭉 올라와서 딱 갔는데 그래서 이제 가면서 그 사람이 갈 수 없으니까 약탈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탈을 하니까 이제 광군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어요. 당연히 미국 배니까 이제 포가 기니까 이제 그 광군들이 많이 피해를 입었고 그 와중에 막 격렬하게 교전을 하는 중에 이제 배가 불타게 돼요. 이제 광군들이 이제 배를 불질러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할 때 제너럴 청문회가 불질러가지고 불타가지고 접수해서 끝났으니까 이제 그때 타고 그때 돌아가셨나? 그때 순교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타는 배에서 이제 하나씩 내렸겠죠. 배가 이렇게 박혀 있었으니까 그때 내려가지고 그러면서 잡혀서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요요를 토마스 선교사님이 보이시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원래는 이제 의인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때 너무 전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피해가 많아서 살려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중국 성경 몇 개만 놓고 거기서 순교당하십니다. 이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사형을 담당했던 이 옥졸이 자기들 너무 이제 마음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알고 있으니까 마음에 약간 그 안타까움이 있어서 죄책감이 있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중국어 성경책을 가져오시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미국 몇 해 지나서 이 사람의 조카가 이 뒤에 이 유효 7인 선발대 중에 한 명이신 레이놀즈 선교사님과 함께 성경 번역을 하게 됩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토마스 선교사님은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거의 하지 못하고 바로 승부를 당하지만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대로 끝났지만 그게 아니다. 한국 복음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요런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우리 병원의 이대 원장님이신 마틴 골드, 그다음에 이대 원장님 호사이드, 그다음에 이제 근대화의 병원의 근대화에 기여하신 이제 국어울 선교사님, 설리 원장님 이렇게 얘기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에 성경 번역을 하게 된 건 누가복음이긴 했어요. 이게 저희가 이따가 박물관 가면 이제 성경 번역된 이런 오래됐지 분들이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서대로. 그 전에 제너레이션 사건을 제가 아까 잠시 얘기했었고 1860년이나 잠시 얘기를 했었고 그 전에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처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1700년대 그때 우리나라가 조금 독특한 면이 있는 게 그 선교사님이 처음 전해준 게 아니고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서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때 실제로 누군가 가서 전하지 않았는데 자생적으로 알아서 신앙이 생기게 된 놀라운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되게 그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때 처음 그 세례를 받은 1번 처음 세례를 받은 신자가 이승훈이라는 분이에요. 그냥 연구를 하다가 받아들이게 됐고 중국에 가서 세례를 받아서 대한민국의 가위가 되어라. 그래서 반석이 되어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라는 피터라는 세례명을 받고 옵니다. 이분이 이제 여러 번 뭐 이렇게 아직은 약한 신자였으니까 이렇게 배신했다가 다시 배교했다 다시 믿었다가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그 박해인 과정에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숨겨 나가게 됐는데 이분의 처남이 유명한 정약용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이었는데 그때에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우리가 1800년대까지 왔을 때 한 100년 동안 사실은 로마 카톨릭에서 신부님들이 많이 오는데 다 거의 살해당하시고 별로 특별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여러 가지 선교적 전략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 당시 이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막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큰 것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카톨릭이 전파되는 데 조금 제한점이 있었다. 근데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가지고 왔잖아요.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중국어로 된 성경책이었지만 그 성경책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평양에 가면은 이 전으로 천문 요구에 대해 토마스 선교사님에 대한 뭐 3가지 그런 사적들이 있다고 해요. 37년에 세워진 토마스 기념교회도 있고 이분이 이렇게 던져놓으신 이 책, 오픈 바이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상징적인 기념으로 되었다고요. 이제 이렇게 성경책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분 모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1878년도에 그때부터 성경 번역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번역된 성경책이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이 헬라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쓴 책이어서 사실 처음으로 번역된 부분이 누가복음이라는 게 조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봅시다. 선교사가 조선에 들어갈 수 없다면 성경을 번역해서 보내면 된다. 가장 훌륭한 선교사는 성경이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이제 이런 일들은 이 사람이 이제 78년도에 딱 성경을 번역을 한 게 아니라 80년도에 성경을 번역을 하고 같이 성경을 번역을 했던 그 서성윤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품고 막 몰래 오는데 이제 그게 금서잖아요. 이제 좀 금서니까 결국 잡혀가지고 있는데 이제 책을 잡고 이제 꼼짝없이 죽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감옥에 있는 옥졸이 자기 고향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빌어가지고 겨우겨우 도망쳐 나와서 누가복음 10권을 들고 그쪽에서 서울까지 막 밤에 막 옵니다. 그렇게 해서 10권이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그 성경으로 통해서 복음이 전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 이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오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오는 과정이 이렇게 되고요. 그 와중에 나타난 요분 이수정 이분은 82년도 이모블라 때
그 명성황후를 등에다 지고 살려줬다 그래요. 그때 한참 그 나이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일 때 명성황후를 등짐에 지고 명성황후를 막 들고 이렇게 피신하는 데 도움을 줘서 그때부터 조금 이렇게 등용됐다고 합니다. 친구들이 그 당시에 강화도 조약 이후에 수신사 수신사가 두 번 일본에 파견이 됐는데 그 수신사를 갔다 온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본이 너무 많이 발전한 거예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이수정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수신사는 끝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신사유람단 요즘에는 이제 조사실찰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일본에 그걸 좀 가고 싶었는데 10대 명성황후로 구해주면서 좀 약간 주눅이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수정이 이제 그때 조사실찰단을 일본을 갈 수 있게 나는 일본 가서 뭘 그냥 배우기만 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은혜를 받았죠. 그래가지고 그 일본에서 이수정이 세례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이제 하는 이런 흐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결국 이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이수정이 요 편지를 쓰게 됩니다. 한국에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보냅니다. 이 편지가 조선에 선교사님을 보내주세요 라는 이 편지가 그 마게도니아인의 부름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여러 잡지에 소개가 되고 그러면서 많이 뻗쳐나가게 돼요. 이런 편지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보고 이수정의 편지를 읽으면서 나는 상당히 마음에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이수정에서부터 언더우드까지 연결이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파견된 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제일 먼저 오신 분은 알렌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제주문 얘기했었던 알렌인데 이분은 이제 평신도 선교사였고 언더우드는 이제 목사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세문단 교회를 세우시고 경신학당 세우셔서 연세대학교에 전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장로교회에서는 이런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비슷하게 감리교회에서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나중에 이제 배제학당을 세우시면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학당 아들 스크랜턴은 전문교회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흐름들도 있었는데 이 와중에 자 우리가 이수정이 편지를 써서 언더우드에게 감동을 주고 언더우드는 우리나라에 옵니다.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했더니 이제 조선이 너무 이제 조선의 사람들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언더우드가 91년도에 안식년으로 이제 미국에 가서 또 이제 자기는 북장로교 사람이잖아요. 이제 근데도 막 여기저기 막 미국에 돌아다니면서 조선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한국만큼 사역자가 필요한 사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만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굉장히 많이 전파를 하러 가요. 이 마음을 듣고 또 이렇게 듣고 있었던 그 남장로교에 있는 그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마음이 뜨거움이 생깁니다. 갑자기 한국에 꽂히게 돼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남장로교에서는 한국에 선교사를 파견을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한국에 보내주세요 하는데 여러 번 거절당하는데 그런데도 이제 가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된 상황이 되어서 처음에 이제 보내게 된 분들이 일본 분이에요. 잘 보면 제 이름 색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요 전킨 결혼하고 이렇게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요 패시블린과 윌리엄 메이로도 이렇게 부부. 그리고 이제 리니 데이비스는 그냥 리니 데이비스고 이렇게 케이트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남매죠. 이렇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죠? 남매 연인도 아니고 이게 남매예요. 이게 현실 남매. 이게 따뜻하게 서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인 남매. 이따 가면 이 체리 선발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중에 좀 이따가 박물관 가면 이분들의 사진들도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저는 이 흐름이 너무 놀라웠어요. 이수정이 일본에 그냥 가게 되어서 받게 된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보낸 한 장의 편지가 언더우드를 감동시키고 언더우드가 와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감동시켰던 그렇게 했던 이것이 또 이 사람들을 오게 되고 결국 요 분이 또 중요한 분이거든요. 이분들에서 와서 결국 이 테이트 남매가 92년에 전교 선교부를 세우고 94년부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요 분이 93년도에 은송리 초가집 교회 처음 세워서 전교 선교부에서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요게 요 밑에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다리 밑에 내려가면 성문교회 있어요.
그 성목교회 시작입니다. 성목교회 그 당시에 썼던 이 종이랑 이런 것들이 성목교회가 페이트 목사님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전주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은 이게 전주만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군산, 전주, 목포, 광주, 여수, 그 순천 이렇게가 한꺼번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되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킨 부분은 여기 바로 또 밑에 내려가면 기전대학교 있고 전주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전킨을 기념하는 학교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정킨 부부가 이 학교를 세워서 교육에 전담을 하시고 그랬는데 책에 그렇게 나와요. 조선가는 외국인 선교사의 아이들에게 친절하지 않았다. 아이들이 다 그 풍토병이나 재난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킨 부부의 세 아들도 죽고 레이놀드 아들도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의 묘역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사실 그 전에 그 전에는 이름이 따로따로잖아요. 결혼하지 않았었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던 시절에는 결혼하지 않았는데 오게 되면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젊은 부부들이 와서 아이들을 낳았지만 그 아이들이 다 여기서 키우기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사랑해서 이 땅에서 계속 그리고 실제로 이 전킨 목사님도 43세에 전염병으로 돌아가시고요. 근데 이제 그 전킨 여사님이 이제 계속 이렇게 나오면서 사역을 하십니다. 레이놀즈 이 목사님은 성경 번역을 엄청 열심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에서 다 번역을 하셨고 아까 처음에 살짝 나왔죠? 레이놀즈 그 토마토의 조카랑 같이 성경 번역하셨다. 레이놀즈 이 성경 번역 엄청 하시고 또이 근처에 신흥학교 있어요. 신흥학교 이 학교도 세우시고 굉장히 그 평양 신학교 교수도 하셨습니다. 계시는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냥 미니 데이비스는 또 전도를 엄청 열심히 하셔서 1년에 1885년 대단하죠. 1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하셨던 분인데 그 발진디푸스 병에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교육과 의료를 이거 삼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전도도 하고 의료도 하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죠. 우리의 중요한 매팅보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 매팅보드 우리 원장님이 오시게 돼요. 그분이 1897년도에 미국에서 볼티모어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20대 우리 선생님들 또래예요. 의대 막 졸업하고 이렇게 오신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셔서 그래서 이제 처음 진료를 했는데 오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여기 남미 이게 노스캐롤라이나 그쪽에서 있었거든요. 이렇게 외국 진료를 보면 외국 진료 보면 여기서 살다가 여기 거쳐서 하와이 거쳐가지고 일본 거쳐서 제물포 갔다가 이게 전주를 데려옵니다. 거의 한 4, 5개월 정도 걸리는 거죠. 20대 우리 또래 근데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그때 그런 젊은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 여자가 배를 타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나라에 오게 돼요. 그 마음이 어땠나 보면 하나님이 종이 말했듯이 나의 장래는 하나님께서 밝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나는 확실한 의상 쭉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두려움이 떨려 있고 되게 두려워 보이고 떨리는 이런 마음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다하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들이 있을 때도 그 마지막에 이게 저희 약간 목표 같은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병원이 이렇게 워팅홀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병원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 위에 앞에 보면 처음에 은송리